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이분 모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방위 국악인이자 또 요즘은 창극 작창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일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을 비롯해서 리어, 귀토, 병강세 점찍고 옥녀에서 작창을 맡으셨고 또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이기도 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한승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길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모시고 싶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소개 길어요. 네. 직접 목소리로 인사와 또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판소리 교육도 하고 판소리 창작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한승석입니다. 네. 요즘은 작창가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작창이라는 영역이 워낙 이제 특별한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명함에다 작창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 이제 전통 판소리 말고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내용을 담은 새로운 판소리를 짓는 것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물론 자부심이 있고 그 후배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미래 전망 중에 하나로 그걸 꼽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 작창이 뭔지 아시지만 그래도 그게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좀. 그러니까 판소리나 민요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전통 성악이잖아요. 전통 성악을 이제 우리 말로는 그냥 소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자로 불을 창자를 써서 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 성악의 음악 방식, 음악 어법으로 곡을 짓는 일, 그걸 이제 작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판소리가 핵심이죠. 요즘 이제 국립창극단의 창극이 정말 공연계에서 나 공연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안 보면 안 되는 굉장히 핫한 장르가 그 정도인가요? 표도 빨리 구해야 돼요. 표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창극에서 이제 작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중요한 작품에서 많이 작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극에서의 작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창극에 이제 작창해야 될 창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존 전통 판소리에서 조금 변형된 어떤 그런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귀토 같이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심청전이나 뭐 춘향전처럼 아예 이제 전통 소리를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베니스나 작년에 리어처럼 정말 전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쓰여진 대본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작창에 이제 디자인하는 어떤 그런 단계부터 접근 방식이 아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베니스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일단 작가가 대본을 이제 초고를 보내줬어요. 초고를 보내주고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저 말고 여태까지 저 혼자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작창보를 두 사람을 데리고 했거든요. 이제 그 우리 저까지 셋이서 그 대본을 놓고 이제 숙지하고 이제 토론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고, 그럼 또 작가 선생님 그 반영해가지고 또 그걸 또 고치고, 그거를 몇 번 했어요. 한 두세 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제 공연 날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작창이 나와야 거기 또 이제 음악적인 편곡 작업하고 배우들이 소리를 익혀서 연습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무조건 작창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최종본을 넘겨달라. 그래서 이제 작가님도 엄청 이제 이번에 김은성 작가님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넘겨주신 거를
저희가 이제 작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단.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곡이 있다 그러면 베니스에서 일본 곡이 가자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곡을 장단을 뭘로 할 것이냐, 느린 뭐 진양조나 중몰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빠르고 경쾌한 자진몰이나 휘몰이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장단이라는 것이 음악의 분위기나 어떤 극적인 템포를 결정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요소거든요. 장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계, 우리말로는 길이라고요, 길. 길. 음계를 이거는 뭐 마이너로 할 것이냐, 메이저로 할 것이냐, 해양 음악기를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제 우족길이냐, 계명길이냐, 뭐 평족길이냐, 이제 이런 길을 정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조, 계면, 평조? 네, 그러니까 계면은 이제 가장 흔한 음계 길인데 이제 좀 말하자면 슬픈, 구슬픈, 구슬픈. 그리고 우조는 이제 씩씩하고 좀 꿋꿋하고 또는 아주 청아하고 맑고 뭐 이런 것일 수도. 평조는 그야말로 화평한 이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곡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정하고, 그러니까 장단 정하고 길 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악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정하고 그게 이제 사실 말하자면 판소리 음악의 3요소예요. 장단, 길, 성음. 성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악상, 아주 막 뭐 꿋꿋하게 장하게 막 유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진하고 구슬프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악상이거든요. 그거를 성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단, 길, 성음 이 세 가지가 판소리 음악의 3요소인데 그걸 먼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곡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거 이제 하나 둘 셋 계속해서 60몇 킬로. 이번에 곡이 되게 많았다고 그때 기자간담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62곡. 그러니까 길이가 엄청 긴 것도 있지만 이제 짤막짤막한 곡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60몇 곡이나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작가님은 대사가 좀 한참 이어지다가 노랫말을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소리로 노랫말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좀 그런 경우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작창은 왜 참고로 할 만한 게 우리 판소리 5바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5바탕 소리가 이제 참고가 되죠. 그러니까 작창을 잘 하려면 소리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나이가 젊은 소리꾼들은 이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중견 정도 되면 5바탕 정도는 웬만큼 다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 근데 그게 그 기본이 쉽진 않아요. 판소리 5바탕을 다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웬만큼 그 구력이 쌓여도 그리고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발표회를 하면 거기까지 가야죠. 발표회까지. 왜냐하면 배워놓고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배워서 1년에 한 바탕씩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바탕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 1년 내내 뭐 춘향가면 춘향가, 심청가면 심청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음악 지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지도를 제 안에 그냥 갈래 막 이제 새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 있으면 이제 어떤 텍스트를 딱 봤을 때 이러이러 이렇게 이런 장단에 이런 길에 이런 성음으로 하게 그냥 딱 뭐 값을 입력하면 붓이 딱 나오듯이 어떤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여기도 우리 이번에 베니스도 그렇고 리오 때도 그랬지만 5바탕 판소리만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각도의 민요, 뭐 판소리 한 사람도 주로 남도 민요를 하지만 서도나 경기나 뭐 여러 제주나 이런 민요도 좀 두루 섭렵하고 가곡 가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무가 무속 음악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하게 작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창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 음악을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게 판소리 오바탕이 다 완창을 한다고 치면 물론 각 그게 유파가 달라서 네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다 합치면 그게 몇 시간 분량쯤 될까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시간 이쪽 저쪽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긴 거는 뭐 막 8시간 가까이. 뭐 9시간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바탕을 일단 내 속에 다 새겨 넣어야. 그게 그냥 출발점인 그렇죠.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다 오바탕을 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음악을 이자람 씨는 내 마음속에 음악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도서관의 장서가 이렇게 하나야. 뭐 우리가 좋은 뭐 리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뭐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다 노래를 할 줄은 알아도 그걸 또 이렇게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할까요? 그러니까 작창가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고. 근데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이게 도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경험이 쌓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앞으로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창작 판소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그게 작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창극이 워낙 이제 핫하니까 거기서 맞는 작창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진 상황이고,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창 보호도 이번에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작창가를 하려는 분들이 이제 배움의 과정으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다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뭐 작창을 해보기도 하고 습작으로라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작품을 의뢰받아서 또는 자기 개인 작품을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오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국립창극단에서 그 작창가를 양성하고자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작창가 프로젝트. 그래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4명을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고선웅 연출의 고선웅 선생, 작가의 배삼식 선생 이 세 사람이 멘토가 돼가지고 4 신진 작창가를 1년 동안 멘토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배움의 기회를 가졌죠. 제가 그 요청을 했어요. 이 기획팀에. 그 신진 작창가들을 여기 참여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대형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 좀 시키고도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 뭐 사랑, 낭만 뭐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셨어요? 제 감성으로는 제 감성으로는 조금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넷 중에서 2사람은 이제 개인 사정상 참여를 못하고 2사람만 참여시켜서 같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워낙 친구들이 워낙 스마트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경험만 좀 쌓이면 아주 귀거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귀거래요? 이제 은퇴하겠다, 작창가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베니스 상인들에서는 이제 작창 보호와 같이 하셨고. 그럼 작창을 하시면 그 노래가 그러니까 5선보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판소리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를 할 때 5선보를 통해서 배우진 않아요. 그쵸. 물론 5선보로 된 교재가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워낙 가사가 많고 분량이 많아서 기호, 자신만의 기호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 달라요. 그 표기하는 방법이. 그래서 장단 이게 텍스트가 쭉 나와 있으면 거기다 이게 장단 표시하고 음정 표시하고 식임새 표시하고 그래서 딱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깜지라고 기억나세요? 네, 깜지. 네. 단어 외울 때 막 네. 그렇듯이 시커매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본인들은 그거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다 재현을 해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 요즘 신세대들은 오선보로 체보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방식 원시적인 걸 벗어나서 좀 누가 봐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그게 기보법이 뭔가 이렇게 통일이 돼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널리 보급을 하거나 그쵸, 뭐 할 때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공식적인 교재로 나가거나 예를 들어 창극단에 이제 프로그램 북에 뭔가 실리거나 이럴 때는 다 이제 오선보로 해서 나가게 되죠. 이제 그럼 본인들만이 볼 때. 그 일일이 왜냐하면 이 많은 가사를 그리고 많은 것도 바꿔야 되고 할 텐데 그걸 일일이 오선보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가 일단 않으니까 그러면 새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한 방식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적으로 어디 내보내고 할 때는 다시 이제 오선보로 옮겨가지고 아직 그게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편하니까. 교수님이 작창하시면 이제 배우한테 줄 때는 오선보에 다 표기한 걸 이제 그 거예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일단은 가장 우선 1차적으로는 음원으로 녹음을 해서 그러면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리오 때까지는 제가 직접 불러서 보냈고 전체 노래를 다요? 네. 올해 베니스는 우리 작창보들 시켰죠. 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곡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쉽지 않. 그거 우리가 새로 만든 소리를 틀리지 않고 음정 박자 이런 거 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장단을 쳐가면서 그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음정이 하나 다 뺐다든가. 왜냐하면은 전통 소리처럼 막 수십 년 달달달달 하던 게 아니잖아요. 새로 만든 소리니까 아무래도 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이제 표시한 악보 이걸만 보고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냥 녹음을 대충 해가지고 악보로 그려서 악보만 전해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소리꾼들은 그 느낌을 못 잡아요. 악보만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일단 무조건 녹음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늘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시간보다 녹음하는 시간이 어쩔 땐 더 길.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흠 잡히고 싶지 않잖아요. 듣는 창극단은 그 명창들이 아유 소리 별거 아니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창보들한테 자 너 몇 번부터 몇 번은 네가 하고 몇 번부터 네가 하고 내가 이제 녹음 넣어주고 얘는 잘 익혀가지고 완벽하게 넣어서 나한테 검수 받고 넘기기 전에 검수 받고 넘기고 아주 편했어요. 이제 음원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조감독한테 얘기해서 조감독이 이제 체보를 해가지고 또 악보도 같이 넘겨주고 음원하고 요즘에는 하여튼 그래서 음원하고 오선보 악보 같이 나가요 단원들한테. 근데 서양 음악은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작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창은 그러면은 본인이 판소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못 하겠네요. 잘하지 못해도 작창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겸손해 말씀. 잘하지 못해도 그 음악 어법을 꿰고 있으면 작창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음원을 녹음하는 일이.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녹음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창보들은 늘 그 계속 그 과정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면 착 알아듣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이제 막 대충 이렇게 해주면은 다 이제 표시해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부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러네요.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군요. 그래서 작창가를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뭐 작곡가는 그 악기를 잘 못해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작창은 판소리꾼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국악을 하셔도 판소리꾼이 아니면 그
그 속속들이의 어떤 숨어 있는 디테일들을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사실 오선보에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선보를 기피하는 이유도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목소리를 떤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거기서는 뭐 전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복잡하고 다단한 느낌이 정말 가지가지인데 이 콩나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막 60몇 곡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작창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부르려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잘 표시를 했어도 요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기회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이제 꽤 있는데 저는 100% 재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 그렇구나. 훌륭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베니스 상인들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셨어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그 작품 배경이 이제 베니스하고 벨몬트 두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특히 1막에서 그렇게 서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배경으로 한 데는 그야말로 샤일록과 안토니오 중심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투쟁하고 또 법과 또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계고 벨몬트는 되게 환상적이고 낭만, 자유 막 이런 게 흐르는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리 배치를 베니스는 좀 이렇게 진중하고 막 이렇게 어떤 계면조의 어떤 처절한 어떤 이런 어떤 투쟁적인 어떤 그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고 이 벨몬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조나 평조의 그런 음계를 써서 좀 우아하기도 하고 환상적인 야릇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자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크게 포인트는 그렇게 잡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디테일 들어가면 또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하여튼 전에 민은경 씨 나왔을 때 그 얘기 좀 하고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몽글몽글하다고 했거든요. 그 김은성 작가님이 쓰신 게 그런 대본을 봤을 때 딱 떠올릴 때도 있고 또 한참 걸릴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다행히 그 몽글몽글한 부분들은 우리 저 작창보 이번에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대본을 다 놓고 이제 1번부터 디자인을 해 나갔어요. 자, 1번 장단은 뭐가 좋겠냐? 자진머리로 합시다. 뭐 무적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내서 그럼 이거 결정. 자, 그러면 누가 할래? 없으면 알았으면 내가 알았어. 네, 그렇게 쭉쭉쭉 해야 돼.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가 뭐랄까 자신 있다 그럴까 해보고 싶은 그거를 이제 골라 잡은 거예요. 몇 개씩을 몇 개씩 골라 잡아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친구들이 고른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몽글몽글 사랑은 속삭이.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해 보내면은 제가 뭐 아예 그냥 뒤집어서 제가 짠 것도 있고 다시 또 한 50% 반 정도 고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한두 군데만 손봐서 한 것도 있고 프레스콜 때 저희 SBS 이제 카메라 기자가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뉴스를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 용도로 찍은 거는 아니지만 그냥 맛은 볼 수 있어서 그거를 잠깐 상인 조각 못 없애고 대치기를 당하다니
느낌을 맛보셨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김은성 작가가 지금 재판에서 여기서는 재판에 내가 이렇게 패배하지만 내가 다음에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계속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네. 그 연출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요즘이 그런 그렇죠. 세상인 것 같다면서 샤일록이 그때 꿈꾸던 세상이 지금 21세기가 아닌가. 좀 약간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에 살고 있나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끝날 때는 이제 빛나는 미래가 아장아장 걸어오네. 몽글몽글. 네. 그거는 그럼 누가? 그거는 박정수 씨가 작창보 그 친구가 한 거를 제가 조금 이제 손봐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친구는 작년에 학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이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희하고 다르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가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가요인지 판소리인지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는 음악 어법이나 아까 얘기했던 장단, 길, 성음 이런 거 다 판소리에 있는 것들인데 얼핏 들으면 가요 같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곡 짓기를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작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약간 뮤지컬 같다는 느낌이 다른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텍스트가 그런 몽글몽글한 이제 그런 건데 거기다 판소리에 막 진중한 어법을 갖다 해놓으면 정말 좀 안 맞겠죠. 한여름에 외투 입은 것처럼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거는 정수 씨가 잘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창극단에서 한 5, 6년 예전에 90년대 말에 있었는데 와 그때 관객하고 지금 관객은 너무 달라요. 그죠. 그때는 정말 어르신들 위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르신보다 젊은 20, 30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70, 80% 이상이. 그렇죠. 참 고무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그 옛날 명창 선생님들이 이제 창극단 예술 감독하고 작창하시고 배우로 하시던 이제 그때부터 창극의 전통을 잘 이어오신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힘이 되어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 변화의 계기는 저는 김성녀 감독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김성녀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창극의 소재, 뭐 어떤 창극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거를 확 이제 좀 열어 제쳤죠. 확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리고 또 이제 김성녀 감독님께서 이제 연극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뭐 평론 쪽이나 아니면 문화 기자 쪽이나 여러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창극하면 그냥 국악계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다면 김성녀 선생님이 하는 저기 서양 비극으로 뭘 한데 그래서 일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만 보시던 분들도 저걸 저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잘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실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전에 하셨던 게 리어였나요? 작년이었던 그때는 배삼식 작가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그것도 전혀 우리 전통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하고 우리 판소리하고 그 판소리 음악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음계 중에서 계면길 그 어떤 비극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어법이 발달이 돼 있는 어떤 측면도 그것과 잘 맞아 떨어졌죠. 배삼식 선생이 이제 아무래도 구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 깊고 그래서 저는 늘 배삼식 선생의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윤기가 잘잘 흘러. 맞습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기 때문에 배 선생의 글을 가지고 작창을 할 때면 조금 편해요. 좀 수월해.
그런데 이제 리어 때는 무엇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 네. 이 감정의 이 내용이 정서가 네. 기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슬픔 그러면은 정말 뭐 님과 이별했다든지 뭐 사별을 했다든지 뭐 그런 슬픔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 아이고 어쩔 거나 뭐 이런 식이면 되는데 이거는 그 첫째 딸, 둘째 딸이 그 한 남자를 두고 막 네. 이렇게 갈등하면서 겪는 마음의 뭐 이런 문제랄지 네. 심리 상태에 대한 어떤 묘사 네. 그다음에 리건이 셋째 딸이 네. 둘째 딸이죠. 리건이 죽어가면서 네. 이렇게 당신 눈 속에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어떤 그 죽어가면서도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런 걸 이건 정말 기존 전통 판소리에는 없는 정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너무 밝게 표현할 수도 없고 네. 네. 좀 슬픈 어두운 쪽으로 표현하려면 계면의 어떤 그런 음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춘향제 심청전에 있는 그런 계면하고는 너무 결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웠는데 이제 거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을 했는데 네. 또 해결해놓고 보니까 이래서 또 하나의 또 창극어법이 하나 확장을 또 했구나. 그렇죠.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시로 항상 도시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향 진행되는 것만 판소리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시에서 도로 이렇게 간다든지, 예. 뭐 시만 내서 이 지소금으로 쭉 간다든지 이런 그 방식들을 실험해 봄으로써 그 노래 악상의 느낌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서 또 그렇게 해결하고 보니까 또 음악의 어법도 좀 또 확장이 됐구나. 그 기존 판소리에는 그게 진행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아니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일단 뭐 이제 꺾는 음이라 그래서 꺾는 게 꺾는 음이라 그래서 도시라 이렇게 라가 이제 본청이라고 그래서 중심음인데 가운데 중심으로 동지가 되는 데서 항상 그 단삼도에서 장이도로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노래 느낌이 종지부에서 네네. 그렇군요. 저희 들을 때는 사실 그냥 그런 걸 그냥 들었으니 그냥 너무 좋다. 원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하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 간단치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작창가가 맨날 며칠 고민을 해서 작창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근데 단원들이 그걸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막 디테일을 뭐 놓치고 그냥 한다든가 일반 관객들이야 당연히 뭐 원래 있는 판소리 저렇게 하나보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잘 나오셨죠. 그럴 때는 하나 정말 애 많이 써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살짝 섭섭함이 살짝.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보는 거죠.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근데 일반 관객들은 그게 원래 있는 건지 뭐 새로 만들어내신 건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근데 아까 그 이제 창극하시는 분이 내가 이 작창한 의도대로 안 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면 연습할 때 가서 이건 이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뭐 대부분 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그 자유롭게 또 불러야 되는 그래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도 많아요. 꼭 그렇게 아니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조금 뭔가 다음 진행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따로 이렇게 이제 좀 티칭을 좀 하기도 하고. 작창가가 그러니까 정말 뭐 해야 되는 일이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작창만 해서 넘겨주고 이 보컬 트레이닝을 따로 계약을 좀 해서. 그럼 리어 중에 한 대목을 어디 부분일까요? 좋겠어요. 그게 아마 코딜리아 그 셋째 딸하고 리어 왕이 재회해서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코딜리어를 쏙 빼닮았구려. 저예요, 아버지. 바로 저예요. 제 얼굴을 없어져. 제 손을 잡으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옛날처럼 축복해 주소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부디 오지를 마라. 차라리 욕하고 매질을 하려무나 네가 준 것이라면 독이라도 달게 마시니 어리석고 어지러워 모든 일을 그르치니 무슨 염치나 짓어 용서를 바라니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제발 오지를 마라. 리어 중에서 잠깐 한 부분 봤습니다. 네. 가슴이 또 봐도 네. 그 작년에 리어를 하게 된 게 네. 그 전임 감독님이신 유수정 감독님께서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원래 작가 이제 작가 선생님 배삼식 선생님 작가가 정해졌을 때 작가는 맥베스를 하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되게 좀 고집을 피웠었는데 네. 유수정 선생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리어가 우리 심청과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는 리어가 정서에 맞을 것 같다. 꼭 리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배 선생이 자기 고집을 꺾고 맥베스 접고 리어로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맞아 심청의 느낌이 맞아요. 진짜 있네요. 또 왜 눈 안 보이게 되는 저기 그 사람 누구야? 글로스터. 그렇죠. 그 씬도 있고 이렇게 곳곳에서 약간 느낌이 너무 재밌었는데 다시 안 하나? 앞으로 하겠죠. 진짜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당연히 다시 하겠죠. 무대도 너무 멋있었고 막 그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배삼식 작가님이랑도 하셨는데 그럼 고선웅 연출가랑 같이 하실 때는 또 어떠셨어요? 대본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삼식 선생은 정말 우리 판소리하는 사람들 제담 영어로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윤기가 잘 흐르게 이렇게 딱 써주는 스타일이고 대신에 이제 그게 너무 심오한 아까 그런 정서의 표현이 너무 디테일하고 심오한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 표현이 어렵고요. 고선웅 선생은 그냥 물론 막 쓰진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그냥 일필휘지예요. 일필휘지. 제가 보기에는 배삼선 써놓고 태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어 어휘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고선웅 선생은 그래서 이 율격도 좀 삐죽빼죽한 게 많고 그리고 어휘도 어떻게 보면 일상어 뭐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판소리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좀 파격적인 어떤 음악이 나올 수 있게끔 텍스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소리는 이면의 예술이니까 사설이 가지고 있는 이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사설이 품고 있는 의미에 맞게 의미를 살릴 수 있게 음악화시키느냐 이거거든요. 작창 원리는.
근데 이제 사설이 일단 그렇게 짜져 있으면 음악이 거기에 맞게 파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네. 근데 이제 짤 때는 힘들죠. 기존에 없던 걸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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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은경 씨도 전에 나와서 출연했을 때 그 귀토 중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장면이 자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망해가 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인데 토끼가 이제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다라는 걸 처음 봤을 때 파도가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놀라는 장면인데 네. 가사가 네. 보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냥 푸르르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사가 왔어요? 네. 가사가 한 3페이지 걸쳐서 있었나? 첫 페이지는 거의 푸르르만 있고요. 쏴 철수 뭐 이런 거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밀려갔다 이런 것만 있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되게 한 3박 4일을 그 한 글자도 음표를 못 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디서 실마리를 찾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됐는데 저는 사실 이거 확신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귀토의 분위기는 되게 이렇게 발랄하거든요. 근데 딱 저 장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 다른데 딱 이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옥녀도 재밌고요. 사실 옥녀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거기 장승 노래 그것도 가사가 뭐 콩글딱 그거는 정말 그 작창 디자인할 때 고선홍 씨랑 2박 3일을 호텔 잡고 거기서 계속 밤새 이제 토론하면서 이렇게 제가 1차적으로 이제 러프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하기는 이제 대본을 쓰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게 구상한 게 있잖아요. 뭐 전체적인 템포나 분위기나 이런 게 이거는 다시 처음에 맨 처음에 상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옥녀 남편들이 죽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상해 소리. 저는 이제 상해 소리가 당연히 뭐 이게 이제 이걸 중중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기는 빨리빨리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진몰이라고 이거 어쩌고 뭐지 누구는 이래서 죽어나가고 누구는 이래서 죽어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상여인데.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콩굴딱 이것도 처음에는 콩굴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승들이 막 이렇게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그거를 이제 뭐 표현하고 싶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민요 중에 뭐 그런 걸 흉내내면서 가사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막 콩딱 뭐 이랬더니 콩굴딱 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콩굴딱 된 거예요. 그게. 약간 스카이 콩콩 하고 맞아요. 스카이 콩콩 옛날 건데. 참 재밌네요. 그래서 병강세, 점찍고 옥녀도 재밌었고. 그거는 근데 그게 판소리 중에 이제 변강세 타령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부 남아 있는 거럼 그거 대본이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창본. 그게 남아 있는 건가요? 창본이 이제 그 신재호 선생의 그 6바탕 집에 창본이 병강세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는 남아 있는데 소리는 전혀 안 전해지고 돌아가신 박동진 선생께서 이제 그 가사를 가지고 본인이 작창을 하셔서 불러가지고 녹음해 놓은 게 이제 음원으로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작창하신 거고 전통 소리는 아니고 이제 보통 그 예전에도 병강세
소재로 해서 찬극을 허기 선생님 계실 때나 하셨었어요. 그때 조상현 선생님이 이제 뭐 하시고 진공하시고 고선홍 씨가 쓴 거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쓴 거고 그래도 그거는 작창이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 스타일 자체가 전통 판소리적인 어떤 이제 그런 거. 왜냐하면 거글 원래 있던 신재 선생의 글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스런 말도 많고. 근데 예스런 말이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선홍 씨 특유의 이제 해학과 비튼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 언젠가 다시 하겠죠. 보고 싶네요. 네. 아마 내년이 10주년이라 아마 곧 하면 좋겠네요. 네. 내년이 20주년이구나. 10주년. 10주년? 예. 그러니까 14년도에 초연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구나. 병강세 점 찍고 그 병강세 점 찍고 옥녀가 창극 사상 기록을 세운 작품이죠. 최장기간 공연했고 그다음에 최다회 공연. 지방도 엄청 다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외 공연도 마담 옹.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진짜 절찬리에 공연되고. 그게 벌써 10년이 되는군요. 그럼 선생님은 여태 작품 하신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해야 되나? 제일 다 뭐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작년 한 리어가 뭐 정말 특히 이제 그 배삼식 씨랑 정재일 씨랑 이제 저랑 같이 또 했잖아요. 우리 바리 어밴던드 음반 같이 만들었던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고 음악도 제가 굉장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리고 작품 내용 자체가 또 너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봐야 될 그런 어떤 진지한 주제들을 또 담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리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바리 어밴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작인 거죠. 2015년에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좀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음반에 여러 곡이 있는데 다른 곡들도 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래라는 곡을 이게 원래는 다 하면 한 13분 아니야 15분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가 퍼버리고 앉아 투닥투닥 빨래를 하는데 사는 일 군질군질 냄새나고 더럽다고 우지 마라 야 괜찮다 괜찮고 말고 살다 보면 얼룩덜룩 때도 웃는 거 살아 있으니 이럭저럭 때도 타는 거 아야 나니누 나니나 빨래야 빨래도 많기도 많다 뜬 세상 홍진 속에 이리 벌럭 저리 벌럭 깃발처럼 나부끼다 사람 속에 부대끼다 훌륭히 돌아오는 이 저녁 세상의 그 모든 빨래여 때에 젖은 마음이여 오늘은 드넓은 강가 호젓한 개울가 흐르는 맑은 내 그 앞에서 너를 기다리니 두 팔도 두 다리도 동동 걷어붙이고서 씻어보자 하야 묵은 때 묵은 마음 우리네 묵은 삶도 비누칠에 주물주물 빨아보자 맑은 눈에 슬기슬로 행건하고자 아예 나니누 나니노 나니라 나니노 나니
먼지땀 식은땀 피고름 살비듬 누런 흙먼지 시커먼 기름때 시큼한 땀냄새 고릿한 발냄새 비린내 시린내 노린내 구린내 사느라 부대껴 가진 때에처럼 사느라고 차욱히 온갖 냄새 젖어 거리로 나서는 그대 집으로 돌아오는 그대 그대가 벗어놓는 한 겹의 허물 그대가 묻혀오는 뜬 세상 먼지 얼룩덜룩 꾸질꾸질 시큼시큼 꾸덕꾸덕 내 즐거운 냄새 배어 남루해도 아야 괜찮고 말고 먼지 자욱한 뜬 세상 허물 없는 목숨이 어디 있으랴. 네, 아 좋네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전곡을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요. 네. 부분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게 뮤직비디오인데 어디서 촬영하신 거예요? 그 한강 그 난지도 공원 근처에서. 근데 그게 현장에서 그냥 저렇게 녹음을 네네. 하면서 촬영. 네. 연주하면서 바로 그냥. 분위기가 아주 한 번에 쭉 네. 네. 십몇 분 되는 곡인데. 그러니까요. 네. 글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같이 보시면서 네. 정재일 씨를 계속 천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재일 씨는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풀이라는 팀이 네. 이제 2001년도 말에 이제 그 새 멤버를 구하고 있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일 감독님 그렇죠. 네, 원일 감독이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그때 원일 선생이 이제 군극장의 무용단의 음악 감독일 때 저는 창극단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저 먼저 이렇게 같이 하자 얘기하고 또 재일 씨는 또 영화 음악 하면서 한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재일 씨 만났죠. 네. 2001년이면 뭐 20년도 더 됐네. 근데 2001년에 이제 풀이 하시고 그때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알려져 계신데 법학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대에서 법학을 법학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좀 법대에 적을 두고 네. 그렇게 됐어요. 원래 그럼 국악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아니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렇죠.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이제 전라남도 진도인데 진도는 사실 이제 예향이잖아요. 남도 음악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어른들이 모여서 뭐 춤도 추고 뭐 장구 치면서 노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그 조공래 선생 그 인간문화재 또 김대래 선생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뭐 이런 여러저런 공연도 하시고 공연이라고 해봐야 이제 시골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제 의례 살아가는 관원 상제 중에 하나 이제 뭐 누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아프시다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그런 의뢰요를 이제 한 건데 의식요를 한 건데 그거를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대나무로 장구채 꽤나 좀 깎아봤고 어른들이 이제 장구치고 노시니까 그거 나도 좀 해보겠다고. 그게 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이죠.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이제 뭐 그런 의식 속에서 사라져 있던 부분인데 대학 들어와서 이제 그 80년대 한참 또 이렇게 풍물 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캠퍼스에서. 그거 보고 어렸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연찮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이해주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로 있는 그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또 풍물 치고 또 춤추고 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근데 그때 노래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꽹과리 치고 막 장구 치고 춤 배우고 이런 거 했죠. 그래서 노래는 언제부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또 그 이해주 교수님하고 김덕습회 사물놀이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해주 교수님 따라갔다가 그 사물놀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특히 이제 이광수 선생님의 꽹과리하고 비나리 이거에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선생님은 거의 뭐 제 아이돌이었죠. 우상으로 그냥 딱 이렇게.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가 있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또 여차저차해서 이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여차저차해서 이광수 선생님 밑에서 이제 정식 사물놀이로서 팀을 짜서 프로 생활. 지금의 그 노름마치라는 팀이 있는데 그 김주홍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그때 이제 제가 노름마치 상세였고 그때 김주홍 씨는 이제 막내였어요. 저희 팀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판소리 하겠다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팀이 조금 흩어지면서 그래도 주홍 씨가 그 노름마치를 지켜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요. 그 사물놀이를 하다가 어느 또 계기에 그 판소리를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고사는 흔히 이제 우리가 사물놀이 장르 중에서 비나리라고 전개해서 하는 이제 그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 충문을 읽어야 된대요.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유세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비나리는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수군가 판소리 수군가야 들어보면 그 왜 자라가 막 그 호랭이한테 쫓겨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면서 충문을 읽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들어봐라.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해필 그거를 이제 임방울 선생 거를 들은 거죠. 그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다는 전설적인 명창에 불세출의 명창. 그 임방울 선생의 그 대목을 이제 들으면서 이 판소리, 이 판소리가 이런 거였나? 이제 거기에 제가 제 DNA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그냥 전통을 공부를 해서 그것만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게 아니고 신명나고 흥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 한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신명이나 흥보다 뭔가 좀 이유 있는 구체적인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제 안에 내재돼 있나 봐요. 욕구가. 그래서 근데 그걸 늘 이제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판소리 그걸 접하고 동물들의 이야기, 뭐 일상생활의 뭐 이런 모든 그 아주 자잘자잘한 이런 그런 것까지 다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걸 그 표현력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그냥 판소리, 오바탕이 련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음악을 들어본 일은 없었잖아요. 그거 듣고 완전히 매료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 임방울 선생 거 들으면서 막 독학. 판소리는 절대 독학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렇죠. 스승님이 자기 멋대로 하게 돼서 왜냐하면 그 속에 디테일한 어떤 그런 심오한 것들을 혼자 멋대로 하게 되거든요. 디테일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 있는데 혼자 하면 한 30도 제대로 못 찾아요. 일일이 그걸 주고 구전심수로 주고 받아야만이 이렇게 음악적인 모든 걸 전수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저는 못 모르고 혼자 한 3년 혼자 3년이요. 그러니까 고사에 충문을 읽기 위해서 접했던 수군가에 푹 빠져서 그래서 판소리의 입문을. 그렇죠.
독학을 3년 네,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안숙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선생님이 제자로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사물놀이를 같이 이제 겸업을 했었는데 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를 그만두고 이제 소리에 전념을. 그때가 29살 때. 근데 처음엔 동아리로 시작하셨는데 그냥 취미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 길을 이게 업이다 생각을 그게 또 운명이기도 하고 팔자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사물놀이 하다가 이제 이거는 취미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이제 햇슨 한 학기 정도 다시 복학을 해서 법전을 꺼내들고 그랬는데 또 하여튼 또 그 선생님 이광 선생님한테 어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챙겨야 되고 그게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숙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보니까 2007년쯤부터 거의 매년 그 완창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완창 한번 하는 게 한 작품도 어렵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하셨던 게 그럼 적벽가. 적벽가. 제가 맨 처음 배운 게 적벽가였거든요. 배운 순서대로. 적벽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에 대한 이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판소리를 해서 뭐 무슨 인간문화자 되겠다, 국장이 되겠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이나 선배들 아주 명창들 많이 계시고 제 역할은 그런 좋은 음악 어법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뭔가 거기서 좀 사람들 위안을 얻게 하고 이런 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판소리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설프게 하기 싫었어요. 뭐 두세 바탕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었고 누가 뭐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최고의 명창은 뭐 언감생심이고 이제 대신 배워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하자라고 이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오바탕을 다 최대한 서둘러서 배웠고 그리고 이거를 발표를 다 하자. 그래야 제가 창작을 해도 누구한테라도 떳떳하게. 저는 몇 바탕 안 배워서 늦게 시작한 사람을 이제 우리 쪽에서는 비계비라 그러거든요. 비계비. 네. 원래 비갑. 이 갑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은 동류를 이쪽 국악계에서는 갑이라고 그러거든요. 갑. 그래서 이제 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갭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계비.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하대하는 느낌으로 비계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비계비라고 그래요. 비계비인데 비계비로서 할 일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계비지만 그래도 학습은 제대로 한 비계비. 그래서 그거 바탕에서 새롭게 좀 뭔가를 좀 만들어서 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제 사명으로 삼고. 그럼 그때 정재일 씨랑 같이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죠. 그런 거죠. 그 앨범도 있지만 그 왜 자룡 활쏘다 뭐 이런 곡들도 그거는 이제 판소리에 있는 대목인데 그렇죠. 그거를 정재일 씨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런 곡들도 있었고 워낙 이제 정말 비범한 재주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천재 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제일 씨는 어느 날 뭐 이렇게 귀에 뭐 꽂고 뭘 듣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빼서 들어보니까 종묘제례악 뭐 이런 거 듣고 있고 식김꽃 이런 듣고 있고 이래요. 혼자 또 종묘제례악 하고 있는데 가서 뭐 찾아가서 보고 종묘에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전통 음악의 그런 깊은 뭔가를 느끼고 깨우치기 위해서 굉장히 혼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전통 음악의 어떤 반주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결이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정말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다르게 가면서 오묘하게 이렇게 깊이가 생기는 그런 음악을 하는 거는 제일 심한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닌가. 네. 어디 인터뷰 보니까 지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뭐 네. 그냥 알아서 다 뭐가 되니까. 네. 그냥 얘기 안 해도 척척 다 맞고. 네. 정재희 씨를. 네. 신기해요. 그런 예술가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그쵸, 그런 거. 하는 장르가 달라도 이렇게 뭔가. 네. 뭐 앞으로 좀 뭐 좀 해보자 이런 얘기 한 건 없으세요? 제일 씨랑? 네. 이제 해봐야죠 앞으로. 제일 씨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스타가지고. 그리고 작창도 하시고 또 중앙대에서 또 제자를 양성하고 계시고. 근데 제자분들이 요즘 뭐 보면 트로트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 송가인 씨도 제자고 지금 국립창극단의 스타인 아까 주역하면 계속 나왔던 김준수 씨. 요즘 또 팬텀싱어에 나와서 또 더 유명해진 그 김수인 씨도 있고 뭐 중앙대 출신 이제 소리꾼들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 활동 보면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전통을 아예 놓은 친구들 물론 이제 가인이는 아예 이제 전업을 했지만 수인 씨나 준수 씨는 그 전통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전통도 우리가 사실 지금 전에 내려오는 전통이 원래 뭐 몇천 년 전에 만들어서 그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대 구비구비 거치면서 더해지고 빼지고 모습을 바꿔오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은가 거쳐야 되죠.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예술 창작 집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소리 바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소리 바라지라는 팀도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소리꽃 가객단이라고 또 이제 판소리하는 이제 친구들만 모여서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제 바라지는 정말 정통 국악 정통 국악인데 서양악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통 국악인데 그래도 관객들이 기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그래서 저는 늘 전통을 원래 통이라는 게 아우를 통자에서 모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늘 통할 통자를 얘기를 좋아해요. 전에서 통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바라지가 하는 거는 정말 전통인데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게끔 제가 이제 여러 뭐 성악이든 기악이든 무성악이든 이런 거를 다 이제 잘 편집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지어 넣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팀이고 소리꽃 가객단은 가객단이요? 네, 가객들이 뭐 판소리한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소리로 어떤 사람들한테 꽃이 되고 자기 인생도 소리로 꽃을 피우고 뭐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비디오 시대니까 이 친구들이 퍼포먼스 거의 아이돌만큼은 안 되지만 판소리 걸그룹 쉽게 얘기하자면 아직 뭐 걸그룹처럼 들리면 한참 멀었지만 그거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 몇 년 전 이제 이날치 팀이 한참 막 그 뜰 때 봤더니 이제 그이는 춤 따로 노래 따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한테 니들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바쁘시네요. 하는 일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자꾸 뭐 작창은 이제 귀걸이 해야 되겠다 막 이러시고 정진 씨랑 또 언젠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지금 창극단에서 뭐 다음 작품 이런 얘기는 아직 없나요? 제가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나 보다. 모르죠. 이제 또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선수를 쳐서.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창가로서 앞으로
그래도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그냥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근데 판소리의 어떤 우리 전통 음악의 어법이나 맥은 확실히 가지고 네. 있으면서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내용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이렇게 편하게 듣고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을 네. 뭐 그걸 이제 음반을 통해서든 또 공연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공연을 통해서든 그런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이제 제 네. 목표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뭐 춘향전이나 심청가 같이 이렇게 긴 소리 네. 이를 이 시대에 좀 뭔가 긴 소리를 하나 뭐 만들고는 싶은데 그것도 저 혼자 되는 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또 작가를 만나야 되는 거라. 진짜 종합 예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 제목이 걱정. 네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네.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지 맙시다. 예, 티벳 속담이죠. 네. 네, 지금 우연히 티벳 속담 저걸 접했는데, 네. 이거 한번 뭐 노래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일단 제가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제 걱정을 좀 떨쳐내려는 의도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이 노래 듣고 좀 네. 예, 걱정을 떨쳐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저희 음악 들으시고 또는 창극 네. 보시고 많이 좀 삶의 위안을 얻고 또 열심히 화이팅해서 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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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창극단지 작품들 보면서 작창가 한승석 교수님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꼭 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길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막 걱정하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셨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뭐 걱정을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노래 만들어 놓고 내가 못 지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